안녕하세요. 와이크립토의 무입니다. 네, 비트코인이 계속 그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11만 6천 달러에서 지지를 받고 지금 다시 뭔가 오르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뭐 여기서 당장 상승이 일어난다라고 바라보기보다는 제가 여기 오늘 추가로 내용을 적은 부분이 있죠. 이틀 정도 지지가 제 생각에는 더 된다. 지금 이 17일인데 여기서 18, 19일 정도의 지지가 더 성공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한 번 더 12만 달러 이 구간을 도전하는 움직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 알트코인들 특히 이제 마켓캡이 굉장히 큰 시가총액이 큰 이더리움이나 이제 리플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게 일단은 어떤 흐름이 지금 우선적으로 일어나는지를 좀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오늘 나눠볼까 해요. 영상 보시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보통 이렇게 되게 극적으로 떨어지면은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는데 조금 애를 먹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가 지금 제가 당장 12만 달러의 돌파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가능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느리게 가겠죠. 네, 어쨌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 생각에는 현재 62.54%인데 61%대까지 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작년 11월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제가 이미 지난 예전 방송이죠. 한 2주 정도 됐나요, 이제? 그러니까 알트가 바닥을 찍었다라고 말씀드린 순간부터 지금 이런 현상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61%에서 지지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하락이 있을 것인가가 이제 확인이 되어 될 텐데 제 생각이 지금 일단은 RSI의 이런 3일봉을 보시면 11월 최고 기록은 한 31%쯤이었어요. 그러니까 과매도 위치를 도달하지 않았어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RSI가 과매도 위치까지 갈 수 있는가를 봐야겠죠. 만약에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도미넌스 3일봉이 42% 아래를 내려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예요, 지금. 네, 이 42% 아래로 내려간 게 22년 이후에 두 번째다. 예, 이렇게 보이고 만약에 지금 이 31%까지 아래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면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바로 21년 9월 그리고 22년 9월 그리고 21년 4월에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굉장한 알트 시즌이 한 번 더 올 수가 있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상징적인 어떤 구간이 될 텐데 뭐 아직 지지가 일어날지 여기서 저항을 그러니까 지지가 일어나서 다시 반등을 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폭락이 일어날지는 확인을 해봐야 한다. 네, 폭락이라는 단어가 참 무서운데 비트코인 도미넌스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참 지켜봐야겠어요. 지켜봐야 하는데 이런 알트코인 지금 시즌 차트를 보시면 이제 이때 당시도 이제 24년 6월부터 24년 이제 10월 말까지의 모습인데 여기서 힘을 받고 이제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지금 우리는 어 그러니까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생각을 해보면 24년 12월부터 7월까지 떨어진 거예요. 6월 말까지. 그러다가 지금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왜 지난 한 2주 전쯤의 영상에서 알트코인이 바닥을 찍었다라고 말하는 게 왜 바닥을 찍었다라고 하는지를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것 같고, 음, 이따가 일단 알트 얘기를 더 할 텐데 특히 리플이나 이제 이더리움 같은 얘기를 더 할 텐데 저는 제 느낌상 이거 올라갈 것 같아요. 예, 올라갈 것 같다. 그 이유는 이따가 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더리움이에요. 오늘은 뭐 이더리움 사토시, 이더리움 도미넌스 안 봅니다. 왜냐? 지금 잘 가고 있거든요. 예,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이 2,800달러를 돌파하면 이 구간까지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차트란 이런 것 같아요. 해당 구간을 저항을 뚫는 게 무지하게 힘듭니다. 근데 막상 그 저항이 뚫리는 순간 열리는 거예요. 그죠? 열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2,800달러라는 구간은 뚫기 대단히 힘든 구간이었다. 사실상 5월에서부터 지금 거의 7월 초까지
여기를 못 뚫다가 이제야 뚫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열려 있지 않을까. 저는 더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더리움. 그리고 한 분이 이더리움 목표가 어디까지 보느냐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전 이제는 그러니까 과정을 생략한 결과만을 얘기하는 거는 싫어요. 그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는 겁니다. 시장에서. 예, 이제는 과정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지금 이 사실상 시장 유튜버, 코인 시장 유튜버로서 거의 한 7년에서 8년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도 수많은 실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실수를 잘 항상 그 되돌아보면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얘기했다. 물론 그 결과를 도출해내는 과정에서도 과정이라는 게 있었지만 결국에 내 판단이 틀렸다라고 하면 그 과정에 대한 생략을 너무나 많이 뛰어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어,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또 맞춰서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정고점이 뭐 이번에 돌파된다 이런 얘기 쉽사리 하지 않습니다. 자, 저항은 역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그런 의미로 하나만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방송 중에 이 저항은 역시 중요합니다. 지금 24년 3월 그리고 24년 12월 못 뚫었어요. 그러면 이번엔 뚫릴 수 있는가? 뭐 어떤 식으로든 차트의 논리를 만들 수는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커피핸들로 뚫을 수 있을 것이다. 뭐 8월에 보면 알겠죠. 네, 8월에 보면 알 겁니다. 네, 일단은 그렇게 이더리움은 바라보는데 어쨌든 이런 업사이드가 있고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다음으로 굉장히 무거운 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움직임이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하락에 영향을 당연히 끼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일단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을 먼저 분석을 해야겠네요. 예, 이제 그 순서상 리플을 먼저 분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리플의 사토시 차트 지금 이주봉인데요. 여기 뚫기 매우 어려웠던 거 지금 다들 보고 계실 거고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여기서 횡보 거의 6, 7개월 동안의 횡보 후에 지금 다시금 뭔가 뚫으려는 도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사토시 뚫리면 그리고 여기까지 뚫으면 제 생각에는 올라가는 거고 이게 지금 많은 리플 코인 홀더들이 바라는 5,000원 이상의 어떤 움직임이 드디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기대를 하실 텐데 뚫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네, 5,000원 이번에는 아까 이더리움과는 다르게 리플은 뚫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왜? 2,500원이 뚫리질 않았어요. 일단 지지가. 이 정도의 상승이 있었는데 사실 비교가 안타깝긴 하지만 도지는 거의 한 이쯤까지 떨어졌었거든요. 1,800원에서 거의 한 사실상 한 1,400원 리플의 위치라면 1,400원까지 떨어졌는데 이 리플은 악착같이 버텼다. 악착같이 버텼고 두 번의 지지를 만들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이런 추세 저항이 지금 브레이크아웃이 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거의 한 30-40% 정도의 지금 상승률을 만들고 있는데 자, 요거보다는 비트 스탬프의 차트를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이거를요 크게 보자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로그거든요. 로그 차트인데 자, 여기서 이만큼의 매집 기간이 있었다가 슈팅이 나오죠. 매집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8년 만에 한 번 온 매집 기간입니다. 이때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움직였다가 아마 제 생각이 리플이 언제 시작한지는 제가 갑작스럽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매집 후에 상승이 일어났고 제가 이 차트에서 이 구간이 현재 이 구간과 유사하다는 말씀을 이미 지난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사실상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거고 자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여기가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이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스템 리서치라고 하는 이제 미국계인지 아무튼 그 해외 쪽 유명한 그쪽이 10달러에서 한 50달러까지 바라본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 타겟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거기에 동의하기는 좀 힘듭니다. 일단은 만약에 무적 상승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일단은 10달러 정도까지, 그러니까 한화로 따지면 거의 한 13,000원에서 14,000원 정도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현재의 마켓캡을 볼 때 비트코인을 뛰어넘는 알트코인은 있을 수가 없어요. 특히 이번 올해 4년 지금 간의 움직임을 볼 때 비트코인은 무적이었습니다. 이더리움은 올해 초에 수많은 조롱을 당했었고 막 리플이 이더리움을 뛰어넘는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긴 했습니다만 그조차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1등이 비트고요.
현재까지는 2등이 이더리움이고 그리고 3등이 XRP 리플이다. 예, 요거는 아무리 리플의 뭐 우수성, 뭐 리플의 펀더멘탈, 리플의 향후 가치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순서는 저는 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굉장히 또 기대감이 큰 어떤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나오고 있고요. 이건 업비트 지금 보면 알 수 있어요. 업비트 지금 꺼내서 보시면은 단연 1등에 지금 1조 5천억 원 거의 가량의 움직임이 이미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볼 때 리플이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느냐 곧 가능하다. 가능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요. 그래서 리플 지금 지켜보실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순서대로 좀 얘기를 해야겠네요. 자, 다음은 도지입니다. 도지코인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니 리플도 가는데 왜 도지가 안 가냐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네요. 좀 느려요. 움직임이 좀 느리고 일단 제 생각에 지금 도지의 전환 구간이 1.25%는 가야 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0.96%조차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건 도지 도미넌스입니다. 그래서 이 0.96%를 넘어서야 하는데 움직임이 지금 느립니다. 상당히 지금 움직임이 느리다라는 걸 일단은 인정을 해야만 하고 0.96%가 뚫리는 걸 봐야 조금 더 시원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차트는 좀 지저분하니까. 그래서 지금 뭐 단계를 차근차근 밟고 있어요. 상당히 좀 느리게. 212원에서 현재 294원이고요. 이 저항마저 뚫린다고 하면 이제 361원을 가겠죠. 361원을 돌파를 해야만 하고요. 도지의 일단 차트 구성은 이렇습니다. 여기가 주요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뚫리면 게임 오버예요. 근데 다행히도 그 사실을 당연히 인지하고 있는 이 마켓메이커가 200원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다시 200원에서 올랐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저항이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이거는 이 차트는 리플의 역사책이고요. 이 리플의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도지코인의 차트는 도지코인의 역사책이고요. 이 역사를 거스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고 360원 구간을 돌파를 해야만 뭐 누군가는 400원이라고도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365, 400원이라는 구간을 돌파가 일어난다라고 해야 추세가 전환된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도지코인의 저항선은 추세 저항선은 어디냐?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 500원 단에서 460원이 돌파를 해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도지 도미넌스 1.25%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멀었어요. 희한하죠? 원래는 도지가 막 달렸는데 리플이 먼저 달리는 모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상황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다는 건 참고해 주시고요. 벌써 13분을 넘기고 있네요. 자, 아무튼 이제 월드코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월드코인은 이렇게 추세를 바라보기 되게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바라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커펜핸드를 만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침 커펜핸드를 찍는데 추세 저항 위치랑 되게 맞아 떨어지죠. 그런 걸 볼 때 제 생각에 한 7월 말에서 8월까지도 갈 것 같아요. 7월 말에서 8월 정도는 가야 천천히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돌파 구간이 될 수 있겠죠. 이것도 이런 식으로 과거 이제 위치를 또 보게 되면은 1.64 이거 지금 보시는 거는 달러인데 이 달러 차트의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여기가 완전히 단기 저항이었죠. 이때 24년 9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상승, 리테스트, 상승. 지금은 완전한 어큐뮬레이션. 여기에서 지금 매집 구간이죠. 사실상 완전한 저점의 매집 구간. 한 이 정도 위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월드코인은
초반에 기대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도 실망스러운 움직임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요. 토큰 이코노미의 실패입니다. 예, 요거가 실패했어요. 토큰 경제학이다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왜 이러는 일을 일어나느냐? 사실 월드코인뿐만 아니라 많은 코인들이 지금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데 일단은 지금 10 빌리언 그러니까 네, 이 정도의 이게 아마 100억 개죠. 예, 100억 개의 월드코인이 전체 유통량이라고 하면 지금 17.4억 개의 월드코인이 유통되었다라고 지금 코인마켓캡에서는 적고 있어요. 예, 그거에 대한 시가총액이 지금 1.96 빌리언 달러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거의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이런 일이 왜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 이때 당시가 아마 월드코인이 5%에서 한 8% 혹은 3% 이 정도 때 발행량 유통량이었기 때문에 이런 슈팅이 나온 겁니다. 근데 현재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 보시는 것처럼 17.4%가 이미 유통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수치를 알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3에서 5%대와 17.4%는 무게감이 다르죠. 벌써 지금 5배가 뻥튀기게 된 거잖아요. 유통량이. 네. 그게 지금 월드 코인의 상승률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이 사실을 감안을 하시고 차트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차트적으로 볼 때 1.644의 돌파는 꽤나 중요할 거고요. 현재 위치가 한 52위라는 점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상승률을 기대할 수 있는가? 만약에 여기서 2배가 오른다라고 하면 4빌리언 달러가 될 거고 여기서 3배가 간다고 하면 현재 가격에서 그러면 6빌리언 달러가 일어나는데 4빌리언에서 6빌리언 달러의 위치가 어느 쯤일까를 보셔야 돼요. 네, 그러면 비트 텐서. 그러니까 비트 텐서가 아마도 AI 코인 관련해서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애 중에 하나일 거예요. 패치 AI가 있을 거고. 패치 AI도 지금 월드 코인이랑 유사하네요. 그리고 여기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렌더, 그죠? 48위. 그러니까 대략의 AI 코인들의 순위가 지금 이 60위권에서 40위권에 스톡되어 있다. 예. 그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월드코인도 이 AI 관련주의 대장주의 역할을 하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걔네들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를 일단 향후 따지신 다음에 일단 차트적으로 보면은 1.644 여기가 뚫려야 뭔가가 시작이 될 거다.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프라이스 액션이 일어날 거다 쉽게 말할 수 없어요. 다만 차트적으로 볼 때 지금 계속해서 추세가 하락 추세가 되었죠. 500일 가량의 하락 추세가 됐고 특히 한 이 정도 시간 동안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가격대의 형성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최근까지 보면은 한 175일, 그죠? 네, 요거까지 다 봐야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월드코인 이 정도 된다라고 하면 향후 한 말도 안 되는 상승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이 정도까지를 기대할 수 있는 거고 이 5달러 정도가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레인지 안에서 끝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감안을 해야겠죠. 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위치에서 4달러가 간다라고 하면 벌써 8빌리언 달러 그 구간이거든요. 한 7 to 8빌리언 달러 구간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월드코인 설명 길어졌죠. 근데 어쨌든 월드코인 홀더 분들은 좋아하실 거예요.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은 잘 없으니까요. 예, 아무튼 자 다음은 네이로입니다. 네, 네이로고 제가 아까 오픈 AI의 뭐 자금 사정 뭐 그런 상황까지 이제 면밀히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월드코인은. 근데 어쨌든 오픈 AI는 지금 조금 위기예요. 예.
근데 그렇게까지 들어가면 우리 스트레스 받아서 말라 죽거든요. 이제 월드코인 홀더는. 근데 거기까지는 가진 않았다는 거. 예. 자, 네이로 보시면은 지금 역헤드앤 숄더입니다. 역헤드앤 숄더인데 넥라인까지 돌파가 됐어요. 5월 30일부터 만들어낸 역헤드앤 숄더가 지금 돌파가 됐다라는 거. 자, 요게 첫 번째. 그리고 25년 초부터 시작한 요 무빙이 거의 끝나간다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 위치가 상징적입니다. 여기가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제가 뭐 1.7원 간다, 뭐 내일로 계속 쇼츠도 그렇게 올려드렸고 계속해서 보여드렸는데 그 가능성들이 점점 이제 만들어지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 구간이 한 1.5원에서 1.7원 위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지켜봐야겠죠. 저는 지금 밈코인들은 계속해서 좀 슈퍼 사이클을 다시 한번 만들고 있는 느낌으로 보이고요. 네, 뭐 봉크도 가고 있고, 그죠? 네, 그리고 퍼지 펭귄도 40 몇 원까지 쭉 올랐다가 지금 살짝 빠지나 뭐 다시 오르나 약간 그런 움직임 만들고 있고, 네, 그런 걸 볼 때 내일로는 네, 저는 다시 한번 하이비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은 버추얼스예요. 버추얼스는 이미 4월에 치고 달렸어요, 그죠? 예. 버추얼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미 치고 달렸었고 지금 그리고 저항을 한 이 정도에서 받았다가 지금 지지가 한 두 번 나왔죠. 두 번 나왔다고 해야 되나? 이건 지지라고 보기는 어렵네요. 아무튼 여기서 지지를 받고 지금 다시금 2,400원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도 추세 저항을 일단 뚫렸죠. 그리고 다시금 이 3,000원이라고 하는 위치 넘어 설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뭐 RSI 보시면은 보이시죠? 네. 뭐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갈지 아니면은 한 번에 갈지. 네. 근데 지금 이더리움도 그렇고 토털3의 상황도 그렇고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달리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지금 우리가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한 의심은 크게 없습니다. 네, 그런 걸 볼 때 버추얼 프로토콜 일단은 3,000원 뚫는 걸 봐야겠어요. 3,000원 뚫고 계속해서 3,500원까지 뚫는 것까지 확인하면 AI 에이전트 빨이 있거든요. 버추얼 프로토콜은 그거에 아마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그 하이비 계속해서 이어지는 한 차례차례 뚫으면서 정고 그러니까 원화 기준 정고고 이 이전 차트가 어떻게 설계되는지는 제가 더 봐야 되는데 그렇네요. 달러가 좀 더 심하네요. 네, 와, 엄청난 상승을 했죠. 네, 이렇게 정고 제가 말 역시 이거는 조심해야 한다. 그러니까 달러 기준으로 지금 우리가 원화에서 보는 건 여기고요. 네, 정고는 아닙니다. 정고는 25년 1월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지금 요런 패턴으로 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커플핸드를 지금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네이로 패턴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2.6달러까지 돌파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면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가 열려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좀 길었네요. 그래서 오늘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도지, 월드코인, 네이로, 버추얼스 프로토콜까지 이렇게 한 7개의 코인을 같이 보여드렸고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멤버십 후원 이렇게 지금 가입들을 해주고 계시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요즘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꼼꼼하게 계속해서 할 예정이니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방송 봐주시는 여러분들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